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강경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 밝혔는데요. 예, 한편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에 언제든지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가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좀 예. 많은 내용들 실장님께서도 보셨을 텐데 일단 대규모 기념식 했었고 시가 행진도 이렇게 대중에 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사실상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동안 우리 국군 장병들이 준비해온 것을 다 못 보여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게 취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우천에도 불구하고 열병식하고 또 시내에서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 것을 다 공개를 해서 네.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상 그 국군의 날이 국민과 같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 국군의 날인데요. 예. 사실상 뭐 한 10년 동안 제대로 된 국군의 날 행사를 좀 우리가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예. 더더욱 이제 시내에서 퍼레이드 하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 네.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불안해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좀 안심하시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그 국군의 날 행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옛날에는 이제 주로 그 양적 위주의 국군의 날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여줄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태권도 시범도 하고 그다음에 공수부대원들 내려오고 그다음에 많은 부대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는 딱 초점을 맞췄어요. 첨단 기술군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대. 거기에다가 딱 초점을 맞췄고 예. 그 초점 중에서도 주로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삼축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체인의 핵심적인 무기 체계, 그다음에 KAMD 그러니까 날아오는 미사일 방어죠. 네네. 거기에 대한 핵심 무기 체계, 그리고 KMPR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량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의 핵심,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그걸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양적 위주의 국군의 날에서 이제는 첨단 기술군으로 변화하고 있는 질적 위주의 군을 어제는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또 하나 눈에 띈 거는 어제 주한미군도 참가를 네네네. 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투 병력이 국군의 날 행사에 참가한 건 처음이었다고 네네. 들었는데 어떤 걸 좀 의미한다고 보셨는지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예. 사실상 한 나라의 그 국군의 날 행사는 뭐 대한민국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가끔씩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자기 나라의 국군의 날 행사에 다른 나라가 와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축하해주고 그런 게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주한미군 인원들 한 300명이 같이 참석을 해서 열병식도 하고 또 어제 시내에서 퍼레이드도 같이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란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한미동맹 70주년에 초점을 맞췄고 여기에 이제 미군도 같이 참여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미 공조를 정말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 한미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제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 압도적 대응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종말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대북에 대한 경고 메시지 어제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 들으셨습니까? 뭐 굉장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고요. 북한 정권의 소멸 얘기는 뭐 어제 얘기했던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워싱턴 선언에서도 이 발언이 나왔고 또 저기 한미일 안보 협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한미 그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상 어제 그 국군의 날 초점을 어디다 맞췄느냐 하면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가 이렇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행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는 언술로서 나타나야 네. 되고 하나는 행동으로 이걸 보여줘야 네.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킬체인, KAMD, KMPR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 체계를 보여줬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시내 퍼레이드를 통해서도 또 보여줬고요, 국민들한테. 그러면 이제 말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말을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만일에 북한이 이렇게 핵미사일을 공격을 하면 아마 북한 정권은 아마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언행을 통해 가지고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또 그 한미 핵협의 그룹을 네네네. 이제 통해서 대응 체계를 좀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된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네. 흔히 이제 확장 억제라고 하면 미국이 우리한테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이 억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미국이 제공해주는 전력이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력이 연합으로 이것을 억제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제공해주는 이 전력에는 핵, 미사일, 재래식, 비핵 전력이라면 우주전과 사이버전을 포함해요. 네. 이걸 다 해가지고 한국에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은 여기에 첨단 재래식 무기 체계죠.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삼축 체계입니다. 예.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일관되게 대응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 회의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해보고 실행도 실제로 안 해보면 어떻게 대응이 되겠어요? 지금 아시안 게임이 그렇게 지금 뭐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 아주 좋은 결과를 갖고 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거기에 나갔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한미 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3개가 있어요. 3개. 제일 이제 높은 수준의 협의체가 국가안보실 차원, 양 국가의 국가안보실 차원의 NCG라고 하는 거 좀 전에 네. 말씀하셨던 게 그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 차관 2+2 회담이죠. 그렇죠. EDSG라는 협의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양국 국방부 차원의 협의체가 있어요. EDC라고 하는 거. 이 3개의 협의체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국가안보실 차원의 네. NCG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NCG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양국 간에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공동기획하고 이걸 실행하고 연습하고 훈련할 것이냐 이걸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니까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막 시작.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마련이 되고 그 마련된 계획들에 의해 가지고 실제 행동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담보할까요? 그것이 실행력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굳건한 한미 동맹이 진전되고 있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나아가서 우방국들과도 이렇게 대응 체계, 안보 체계를 확립해 갈 것이다라는 것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은 빈센트 브룩스였죠. 전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이 네. 주한 미군이랑 주일 미군에 대한 통합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봐요. 예, 예. 우선 빈센트 브룩스가 한 얘기부터 먼저 하면 이것 가지고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미군하고 주한 미군하고 이렇게 통합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유럽에 있는 나토 속에 있는 뭐 그 미군들 그다음에 거기 있는 군대들 다 통합하면 그 나토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일 미군, 주한 미군 통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면은 점점 이제 나토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한국이 그렇게 바람직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의견은 제시는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통합할 필요도 없는 것이 지금도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주일미군이 있고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주한미군이 있어요. 여기에 요걸 빼고 나서 다시 두 개를 통합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신분이
과거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이 바라는 것은 두 개가 통합되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지난번에 워싱턴 선언이 아니라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선언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다음에 협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공약하는 것이 이것이 의무가 아니다. 한미일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은 한미 간의 동맹이나 또 미일 간의 동맹이나 이것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권리나 의무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국민들도 그렇고 야 이게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준 거죠. 그건 아니다. 한미동맹은 한미동맹이고 미일동맹은 미일동맹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한미일이 안보 협력은 하지만 한미일이 동맹을 향해서 나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을 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얘기한 거지 한미일 동맹을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한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낳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통합 문제가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1, 2년 사이에 그렇게 오리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이 주는 무게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사령관이기 맞아요. 때문인데 이게 그럼 개인 차원의 그냥 의견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그렇죠. 봐도 되는 걸까요? 개인 차원의 의견이죠.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건데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오히려 통합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보는데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통합된 지금도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있는데 저걸 또 어떻게 통합을 한다는 거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자, 이렇게 지금 어제 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총회 연설을 또 했는데요. 여기서 참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고조됐다라면서 자위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핵 포기 안 하겠다, 핵무기 포기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김성 대사가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시를 받고서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핵무기 포기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할 수 없는 거고요. 오히려 핵 무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조선반도에 있어서의 핵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김정은이 한 얘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판박이처럼 다시 이제 유엔 총회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핵 무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 한미일 안보 협력 때문에 오히려 네. 핵 무장력을 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자기네들이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대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적반하장 같은 소리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북한의 핵미사일이 강화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걸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연설에서 안보리에 대한 비난도 좀 있었고요. 네네네.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안보리라고 하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유엔의 기구들이 있잖아요. 네. 유엔 총회도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있고 경찰이라고 하는 경제사회이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사회들이 각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안건들을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건들이 가지고 있는 결의안들은 전부 다 정치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다릅니다. 그 결의안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걸 이제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는데 지금 그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뭐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가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예, 뭐 국군의 날 이제 행사 그리고 뭐 북한의 이야기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시가행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있었고 이 서울 한복판에 정말 많은 이제 무기들이 좀 움직였단 말이죠. 그걸 보고 국민들도 많은 생각했을 거고 저 역시도 이제 군생활에 뭐 운용하고 했던 무기들 보면서 좀 반가운 마음이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시가행진? 저는 젊었을 때 이제 키가 좀 작아가지고 여기 국군의 날 열병식에 참석 못했어요. 열병식에 참석 못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텐트 지키는 사람으로 예.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 저보다 키 큰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예.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못 나가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국군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세금 예. 우리만큼 잘 받아서 이렇게 그 성장을 시켰습니다. 군사력 정강도 이렇게 했고 훈련도 이만큼 시켰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날이거든요.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날씨가 좀 좋았으면 뭐 비행기도 좀 뜨고 또 전투기도 좀 뜨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행사들도 있고 또 네. 국민들도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그랬으면 더 이제 보고 대회가 괜찮았을 텐데 하는 생각인데 10년 만에 저런 그 시가 행진을 하긴 했지만 옛날에는 이 부대들이 많이 나왔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 부대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부대들 위주가 아니라 핵심은 무기들. 바로 첨단 무기 체계 위주고 예. 첨단 무기 체계 중에서도 바로 삼축 체제에 초점을 맞춘 그렇죠. 그런 시가 행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무기들이 나왔는데 네.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무기가 가장 눈에 띄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초점을 맞춘 게 삼축 체계고 예. 삼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이 초점이 되겠지요. 그래서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가서 먼저 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 연말부터는 아마 군사 정찰 위성을 우리가 이제 발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군 군사 정찰 위성이 중형 정도가 내년까지 해서 한 5개가 발사가 되고 아주 이제 소형이 그 사이에 촘촘히 막아지게 되면 그 간격을 메꾸게 되면 아마 24시간 그게 정찰이 가능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찰 위성만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고도 정찰기도 필요하고 중고도 정찰기도 필요하고 또 군단이나 사단에서 가지고 가야 될 무인 정찰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킬체인의 가장 핵심인 그러니까 그 미들급 그러니까 중고도 위주의 UAV, MUAV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마 저한테는 가장 크게 눈에 띄었고 다른 나머지 그런 무인기들도 몇 개 이제 선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KAMD, 소위 말해서 미슬 디펜스잖아요. 먼저 네. 우리가 때리고 나서도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한국을 향해서 날아올 수 있는데 이걸 때려야 되거든요. 그 때려야 되는데 사실상 하청 방어에서 촘촘히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축을 하고 있어요. 제일 이제 높은 것이 40에서 150km 고도 거기서 때릴 수 있는 것이 사드가 있고 그러는데 어제는 뭐를 이제 선보이느냐면 LSAM이라고 하는 고도 50km에서 70km 사이에 때릴 수 있는 그리고 요 밑에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패트리어트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천궁2고 이러는데 이것이 이제 그 고도마다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보여준 것이 바로 LSAM이라고 하는 이게 고도 50에서 70km를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와서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서 아주 다층 방어 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사일을 때려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장 눈에 보였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대량 보복이잖아요. KMPR이요. 예. 그냥 상대방의 주의소 이런 데를 그냥 100m 정도 지하로 그냥
뚫고 내려가서 때릴 수 있는 거. 예. 그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현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현무라고 하면은 이제 북한 하도 미사일이 종류가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아주 잘했어요. 현무 2 시리즈가 있고, 네. 현무 3 시리즈가 있고, 네. 현무 4 시리즈가 있어요. 네. 보세요. 현무 2 시리즈는 사거리 300km, 사거리 500km, 300km, 500km 나가는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현무 3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순항 미사일입니다. 500km, 1000km, 1500km, 3000km 이렇게 나가요. 네. 그 다음에는 다시 현무 4로 나가거든요. 네. 어제 아마 공개한 것이 저게 현무 4의 또 시리즈, 현무 4 시리즈 중에 또 A, B, C로 또 나가야 되는데 네. 어디 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거는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거리 한 800km 이상, 뭐 3000km까지 지금 그걸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800km 나가는 것은 탄두 무게가 2톤 정도 되거든요. 네. 말이 그렇지 TNT 2톤이 한꺼번에 가서 그렇죠. 터지는 거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는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그런 위력을 가진 그것이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그 현무 4에 예.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킬 체인의 핵심인 MUAV, 네. 그다음에 KAMD의 핵심인 그다음에 우리 그 저기 뭡니까 청궁2, 네. 청궁2가 아니지, LSM. 예, LSM.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대량 보복 전략의 핵심인 현무 4. 예. 이것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죠. 뭐, 저도 공군에서 대공방 장교하면서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좀 어려웠었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아 이런 장비들이 있었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본 것들, 지금 화면에 나갔던 이런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한국형 삼축 체제가 그렇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 부분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삼축 체제 위주로 군사력을 건설하는 나라는 사실상 거의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그만큼 고도화되고 또 코앞까지 다가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삼축 체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삼축 체제에 초점을 맞춘 나라는 비교해 볼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가 전부 다 그렇게 미사일로 한 나라를 위협하는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하고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하고 이렇게 외교 관계를 튼 나라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 단체죠 하마스. 네. 그 하마스는 이제 틈틈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미사일도 쏘고 또 포도 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이언 돔이라고는 쇠, 돔은 돔인데 쇠로 만든 돔이다 이런 뜻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마스가 쏘아 올린 그 미사일의 약 그 90%를 이렇게 이제 파괴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놨는데 한국도 지금 이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LAMD라고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북한의 그 170mm 그다음에 240mm 방사포 네. 이것이 한 350문이 우리 수도권을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LAMD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체계를 구축해서 최대한으로 이 시기를 좀 빨리 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형 아이언돔이 최대한 이제 빨리 좀 구축이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과 버금가는 그런 삼축 체계와 아이언돔을 구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끝으로 이것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네. 어제 정조대왕함이 이제 증강현실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네. 광화문 광장에 이제 딱 보여졌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이 해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북한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상력 그러면은 크게 이제 수상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잠수함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상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한 400척, 우리는 이제 전투할 수 있는 게 한 90척 정도 되면은 뭐 숫자상으로 따지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지삼도 있고 또 지금 저 보이는 정조대왕함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저 수상함은 그 남북한이 이렇게 전력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 그렇군요. 한국 해군이요. 예. 문제는 바로 이제 저 잠수함이거든요. 한국은 잠수함이 12척, 뭐 15척 정도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잠수정을 포함해가지고 70여 척 된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저기 이렇게 질적으로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70이라고 하는 거하고 13척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에 대한 숫자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인디언들하고 그 카우보이들하고 이렇게 총싸움하고 뭐 활로 쏘는 거 이걸 카툰으로 이렇게 그 얼마나 이 집단적인 힘이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카툰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카우보이 혼자서 막 총을 이렇게 해서 쏴요. 네. 그런데 뺑 둘러서 활로 쐈을 때 활로 그 비교를 쏩니다. 했던 거죠? 그러면 결국 누가 죽어요? 총으로 쏘는 총으로 쏜 카우보이가 칼보이가 위험하다는 죽는 거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예. 말의 의미가 그런 것을 절대로 이제 질과 양을 구분했을 때 질이 모든 양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 예, 그것을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카툰이 네. 많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북한의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해군의 그 잠수함 네. 이런 것들도 좀 전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이렇게 무기가 나오는 또 화면도 보고 실장님 설명까지 들으면서 국군 여러분께도 감사한 그런 그렇죠.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